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청문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가 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정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조롱, 모욕, 협박을 가하는 것이 마치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교 폭력을 보는 듯 했습니다. 어제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5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청문회 정인으로 출석시킨 법무장관에게 청문회 종료 후 막말을 하면서 이석을 금지시키려 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주의 조치를 내릴 것. 법사위원장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유감 표명 운운하던데 초딩처럼 이러지 말고 용기를 내서 저에게 직접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오늘. 윤석열 정권은 멋대로 하더라도 민주당은 법대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최혜병 특검안 입법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특검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최혜병의 죽음과 그 진실을 둘러싼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쟁점을 몇 가지로 추려봅니다. 첫째, 최혜병의 순직 이유입니다. 최혜병은 왜 안전보호장치 없이 죽음으로 내몰렸는가? 최혜병의 죽음의 지시는 누구이며 그 책임은 누구인가? 이용민 포대대장의 증언과 임성근 사단장의 진술 중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국민들은 말의 신빙성, 눈빛, 태도 등을 통해 진실과 거짓을 구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기록 이첩은 정당했는가? 군사법원 법상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그 사망사건에 범죄 의혹이 있는 경우 그 사건은 경찰로 지체 없이 이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은 8명의 혐의 사실을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첩한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그 과정에서의 수사 외압이 부당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자들이 누구인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하나 그 진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정된 언론 브리핑, 국회 보고가 취소되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의 부적절한 전화통화도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경로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뿐만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통화 사실은 마치 호떡집에 불난 듯 난리가 났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수사 외압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 눈치챘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왜 그토록 임성근 사단장 구명 활동에 나섰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본인도 왜 그랬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의 환호와 속 시원한 박수도 있었습니다. 청문회 막판 1분 배틀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도 많았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회피하고 변명과 발뺌, 책임 회피,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10분 퇴장을 당한 자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청문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가 봅니다. 법사위원장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유감 표명 운운하던데 초딩처럼 이러지 말고 용기를 내서 저에게 직접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길래 밖에서 투덜투덜하지 말고 들어와서 청문회장에서 국민의힘의 입장과 주장을 말했어야죠. 한간에 이번 청문회 숨은 공신으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꼽기도 합니다. 불참으로 협조해줘서 고맙다. 방해 없이 청문회 잘 보았다고 말들을 합니다.
국회법 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한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재할 수 있다. 2항 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사위 청문회를 무법지대 운운하던데 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의 질서 유지권은 의원의 발언 중지, 의원들의 퇴장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철회하고 출석을 할 것 같은데 출석을 하더라도 이 국회법 145조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멋대로 하더라도 민주당은 국회법에서 보장한 대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민주당이 단독 개의한 법사위 회의장의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정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조롱, 모욕, 협박을 가하는 것이 마치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교 폭력을 보는 듯 했습니다. 웃고 떠들면서 지켜본 야당 국회의원 모두가 이 부당한 폭력의 공범자들입니다.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금요일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자 명백한 언어 폭력입니다. 한마디로 인권 침해 행위였습니다. 어제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5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모든 상임위원장들에게 정인의 선서, 증언 거부 권리를 주지시킬 것. 둘째, 법적 근거도 없이 10분 퇴장 조치를 취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릴 것. 셋째, 의사 진행 발언도 신청하지 않고 조롱을 가한 박지원 의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릴 것. 넷째, 300명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면책 특권 오남용에 대한 주의를 줄 것. 다섯째, 청문회 정인으로 출석시킨 법무장관에게 청문회 종료 후 막말을 하면서 이석을 금지시키려 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주의 조치를 내릴 것. 국회의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위를 앞세워 정인과 참고인을 모욕하고 국회의 품위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 문제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당 107명 국회의원님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국회의원 배지는 갑질과 폭력의 허가증이 아닙니다. 앞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회의장에서 정인 참고인들에게 갑질과 언어폭력을 행사해도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합리적인 언행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법천지로 전락한 금요일 법사위 회의장을 보면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국회의원의 본분을 지키겠노라 다짐할 것을 당부드립니다.